세상은 어쩔 줄을 모른단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 오늘 준비한 곡은 박향림 선생의 히트곡 찻집 아가씨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요. 신청곡으로 말씀을 주셔서 이 노래에 관한 자료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1938년 콜럼비아 레코드에서 발표가 됐죠. 같은 음반 뒷면곡이 박향림 선생의 또 다른 히트곡 선창에 울러왔다입니다. 아쉽게도 이 두 곡이 수록된 음반은 일본 콜롬비아 본사에 원반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음질이 두 곡 모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신청을 해주셨으니까 함께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찻집 아가씨는 박영호 작사, 이용준 작곡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편곡자는 인목 타히용, 니키 타키오라는 일본 음악가인데요. 당시 콜롬비아 레코드는 일본에서 녹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녹음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편곡이나 연주를 일본 음악가들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 주로 녹음을 했던 오케 레코드는 편곡이나 반주를 반대로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 음악가들이 거의 맡아서 했죠. 찻집 아가씨를 만든 작곡가 이용준 선생의 모습입니다. 이용준 선생은 일본 음악학교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1930년대 중반 귀국을 한 뒤에 이 대중음악가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박향림 선생과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향림 선생이 1937년 태평 레코드에서 발표한 데뷔곡 서커스걸 그리고 청춘국장이 모두 이 이용준 선생의 작품입니다. 데뷔곡을 함께한 인연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평생 갈 수밖에 없는 뭔가 좀 끈끈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역시 찻집 아가씨를 만든 작사가 박영호 선생은 그 끈끈함의 정도가 훨씬 더 농도가 짙다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박향림 선생의 데뷔곡 서커스걸 그리고 청춘국장을 작사한 분이 바로 이 박영호 선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곡 찻집 아가씨는 데뷔 당시의 삼총사가 그대로 또 오랜만에 모여서 만들어낸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용준 선생과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박향림, 박영호의 인연이라는 것이. 근데 이 두 분은 데뷔곡을 함께 만들었다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 밀접한 관계가 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기사는 1934년 원산에 있었던 전국적인 명문이기도 했죠. 루시 여고보의 신입생 명단입니다. 당시는 요즘과 달라서 3월에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4월에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 무렵에 이렇게 유명 학교의 신입생 명단이 신문에 기사로 뜨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8번째 보시면은 맨 위에 정용수 그리고 맨 아래에는 성만순이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성만순 바로 위에 박억별이라는 신입생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 박억별이 박향림 선생입니다. 본명이 박억별이었고요. 태평 레코드에서 이제 이후 데뷔를 할 때는 박정림으로 예명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태평 레코드에서 콜롬비아 레코드로 소속을 옮겨서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찻집 아가씨를 부를 때는 이제 박향림이라는 예명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 뒤로 다시 태평 레코드로 돌아갔다가 또 오케 레코드로 옮기기도 하고 행로가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박향림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게 됩니다. 박향림 선생이 루시 여고보를 다닌 것은 나름 지역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의 고향이 원산은 아니지만은 같은 함경도 경성군이 박향림 선생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 내에서 대처로 원산은 굉장히 큰 도시였으니까요. 유학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원산이라는 대도시는 일찍부터 대중문화가 발달한 곳이기도 했고요. 이 원산 대중문화계에서 굉장히 지도적인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박영호 선생이기도 합니다. 해방전 대중가요계에서 원산파라고나 할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원산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 박영호 선생이었고 그 원산파의 일원 중 한 분이 또 박향림 선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박향림 선생이 태평레코드에서 데뷔할 때 데뷔작을 이 박영호 선생의 가사로 받았다는 것도 두 분 사이에 존재하는 원산 지연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도 작용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인연은 거기서 데뷔 당시에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박향림 선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1946년 7월의 공연 광고인데요. 아마 그 직전일 겁니다. 1946년 6월에 박향림 선생이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불과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무대에 섰는데 나이도 이제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박향림 선생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무궁화 악극단 동료들이 박향림 선생을 추모하는 이런 공연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에서 대표로, 동료들의 대표로 박향림 추도사를 읽은 분이 바로 이 또 박영호 선생이었습니다. 가수로 처음 등장할 때 데뷔곡 가사도 쓰고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뒤에는 그 추모 공연에서 추도사도 읽고 이 정도면은 박영호, 박향림 두 분의 인연이 예사 인연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대 마녀의 1인자답게 노래의 맛을 정말 잘 살려서 코믹하게 표현해낸 박향림 선생의 히트곡 찻집 아가씨, 오늘 준비한 곡입니다. 박향림 선생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비단가대 나만 보면 친구 생각도 어쩔 줄을 모른단다야 아이고 좋다